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독서를 조금 잘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독서를 이렇게 권수에 의지하는 그런 독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에 의지하지 않고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독서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독서가 나의 인생에 촉촉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된다는 느낌을 아마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기록을 함께 꼭 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감상자의 태도로 그래 이 문장은 너무 좋아.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만 끝나면 사실은 책을 덮었을 때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 나의 마음을 쿵 하거나 아니 이 지점에서 나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안 했던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시민 작가님 책이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나는 글쓰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글쓰기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이었고 어떤 작용을 했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문장을 읽고 이 문장 너무 좋은 것 같아라 밑줄을 그은 다음에 나도 밑줄을 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글쓰기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가능하시면 밑줄을 긋거나 인덱스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다거나 그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취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0페이지에서 보통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단행본들을 거의 보통 읽으시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계속 읽게 되면 이미 우리 인간의 이 단기 기억력은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다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상 깊다고 했던 문장이라든지 인덱스라든지 발췌라든지 메모라든지 찍어놓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걸 재독을 하는 거죠. 다시 읽으면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면서 그냥 계속 눈으로만 읽고 이렇게 따라만 읽지 마시고 자꾸 표시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독을 하실 때는 인상적인 문장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기록으로 좀 남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의하실 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팔이 떨어질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워딩을 한다거나 손필사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들 중에서 좀 골라서 한두 군데 정도를 하시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필사를 너무 많이 하거나 발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서 독서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가능하시면 처음에는 밑줄을 긋거나 혹은 인덱스를 하는 방법을 하시고 완독을 다 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중에 내가 조금 더 인상적이고 조금 더 남기고 싶고 이런 문장들을 고르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2차 독을 하시는 거죠.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데 기록으로 남기시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남는 독서가 되는 방법은 글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요. 작가랑 싸우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작가가 쓴 글이라고 해서 100% 그것을 수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싸우는 게 진짜로 멱살 잡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작가의 생각을 자꾸 곱씹어 보면서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작가의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거구나 알고 해서 내 생각과 작가의 생각을 융합하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은 정말 나한테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줬어 라는 생각을 들면서 뿌듯한 감정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야 독서가 습관이 되기도 하고 독서가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독서는 나한테 굉장히 이로운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이로운 거니까 뭐예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는 습관으로만 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습관만으로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독서 습관이 잘 유지되다가 성인이 되면 책을 아예 안 읽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독서를 습관에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독서는 습관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책을 구분하실 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내가 오랜 기간을 두고 봤는데 2분의 1도 읽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별로 읽을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주변의 지인들, 잘 맞는 분들한테 주시거나 혹은 적당한 곳에 기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책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생책은 또 어떤 것인지도 한번 선별해 보기도 하시고요. 읽은 책들을 쭉 한번 좀 늘어뜨리면서 이 중에서 내가 내년까지 들고 갈 책은 뭐가 있는지, 또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책은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책 읽기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책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좋은 책들 요즘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독서를 돕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양한 독서 모임에 한번 나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저는 요즘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 독서 모임 참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혹은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다 읽지 못하는 책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 책을 하고 있는 모임에 한번 참가하셔서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나눠보시는 경험을 갖는 것도 독서를 오래 할 수 있고 또 습관화할 수 있고 나의 일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혼자 하는 독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면서 하는 독서, 이것만큼 또 즐거운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것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독서하지 마시고요. 좀 나오셔서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독서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독서하는 방법, 지혜로운 독서의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책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니까요. 여러분 책 읽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